동남아 하늘 위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아직 양산기 한 대도 실전 배치되지 않은 전투기 KF-21을 두고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보통의 무기 수출 경쟁과는 결이 다르다. 이번에는 단순히 누가 더 싸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줄을 서느냐 이의 싸움이 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KF-21은 이미 개발 성공 여부를 논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양산 일정과 수출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버린 몇 안 되는 차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을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이 경쟁이 결코 소문이나 관측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말레이시아는 동시에 FA-50 추가 도입까지 검토하며 한국산 전투기 전반에 대한 전략적 재편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자국 공군의 미래 구조를 통째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들은 쿠알라룸푸르가 더 이상 기존 전투기의 부분 개량만으로는 현대 전장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중요한 점은 말레이시아가 아직 수출 본계약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KF-21에 왜 이렇게 서둘러 접근하느냐는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초기 협상 단계부터 참여할 경우 기체 구성 옵션, 무장 통합 방식, 그리고 자국 산업의 참여 범위까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후기 도입국들이 흔히 겪는 가격 상승, 납기 지연, 선택권 제한이라는 삼중고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말레이시아는 이 점을 정확히 읽고 있다. 여기에 필리핀이 가세하면서 상황은 한층 더 달아올랐다. 필리핀은 이미 KF-21 블록 1전투기 16대 도입을 전제로 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KF-21을 실전 전력으로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필리핀에게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외교와 군사 양쪽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억지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동시에 움직이자 그동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국가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다. KF-21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잡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양산이 시작되고 단가가 공개되는 순간 생산 순번을 둘러싼 경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계약한 국가가 먼저 받는다. 이 단순한 원칙이 지금 여러 나라의 전략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한 나라로 향한다. 공동개발국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불안한 위치에 서 있는 국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주변국들이 하나둘씩 KF-21을 향해 움직이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신들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를 다른 나라들이 먼저 받아가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KF-21은 단순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아시아 공군 전력의 판도를 바꾸는 기점이자 각국의 외교 노선과 산업 전략, 심지어 정치적 선택까지 시험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경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도네시아다.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KF-21을 두고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배경에는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닌 명확한 지역 안보 계산이 깔려있다. 특히 필리핀의 선택은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전투기 도입에 신중한 국가였고 공군 전력 역시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용되어 왔다. 그런 필리핀이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현실 때문이다. 필리핀에게 남중국해는 외교적 수사나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일상적인 압박과 충돌의 공간이다. 중국 해경과 군용 항공기의 활동은 해마다 수위를 높여왔고 기존 전력으로는 억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굳어졌다. 이 상황에서 필리핀이 주목한 것이 바로 KF-21 블록 1이다. 아직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최신 항전 장비와 확장 가능한 무장 통합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개량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최적회로 평가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필리핀이 단순히 전투기 16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리핀은 KF-21을 통해 공군 운용 개념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한된 공대공 방어와 영공 감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원거리 탐지와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염두에 둔 전력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KF-21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 전투기다. 가격과 성능, 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F-35는 과도하고 기존 F-16 계열은 미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말레이시아의 선택 역시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르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처럼 특정 분쟁 해역에서 즉각적인 충돌을 겪고 있는 국가는 아니다. 대신 말레이시아는 장기적인 전력 공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노후 전투기의 퇴역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체할 확실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KF-21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KF-21을 단순 도입 대상이 아니라 자국 방산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협상에 참여할 경우 말레이시아는 기체 구성과 무장 통합에서 자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이는 단순히 사서 쓰는 전투기가 아니라 자국 운용 환경에 맞게 길들이는 전투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FA-50 추가 도입을 병행 검토하는 것은 고급 전투기와 경전투기를 조합한 현실적인 전력 구조를 염두에 둔 계산된 선택이다. 말레이시아는 KF-21을 중심축으로 삼고 FA-50을 보조전력으로 배치하는 이중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이들은 KF-21을 완성된 결과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참여하면 앞으로 20년을 함께 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산 이후에 뒤늦게 계약하는 국가들은 가격과 납기, 선택권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초기 계약국은 생산 순번을 선점하고 향후 개량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주변국들의 심리를 자극한다. KF-21을 둘러싼 경쟁이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누가 먼저 미래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쟁 구도 속에서 가장 불편한 위치에 놓인 국가는 다름 아닌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씩 KF-21을 향해 줄을 서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갈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속도를 내는 순간 인도네시아 내부의 공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군과 외교 라인에서는 위기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단순한 구매 희망국이 아니라 공식적인 공동개발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먼저 양산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자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약속된 개발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신뢰의 금이 갔고 그 사이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거나 중국과 러시아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등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흘리는 전략을 취해왔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필리핀이 KF-21 블록 1 도입을 전제로 협상을 본격화하자 인도네시아가 느낀 위기감은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필리핀이 먼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산 순번에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적으로도 치명적이다. 함께 개발한 전투기를 다른 나라가 먼저 받는 상황은 인도네시아 국내 여론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협상 제기에 나섰다. 목표는 분명하다. 필리핀보다 늦게라도 계약을 체결해 최소한 생산 대기열에서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필리핀은 이미 블록 1 도입을 전제로 한 실질적 협상 단계에 들어간 반면 인도네시아는 블록 1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기체를 원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생산 일정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이 선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블록 1을 계약하더라도 이미 블록 1 생산이 먼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필리핀보다 앞서 기체를 인도받기는 어렵다. 인도네시아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필리핀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까지 블록 2 계약에 뛰어들 경우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가장 뒤로 밀려날 수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최대한 이른 생산 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가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프랑스 전투기 도입 논의, 중국과 러시아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 표명, 그리고 다른 국가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의사까지 인도네시아의 메시지는 일관되지 않았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대안이 많은 고객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낳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때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가 자동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개발에 참여했다고 해서 양산과 인도 순번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방산 사업에서 결정적인 것은 결국 계약과 신뢰, 그리고 명확한 선택이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KF-21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투기 사업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시간이 인도네시아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국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KF-21을 둘러싼 경쟁은 점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안전망이 되지 않는 순간 인도네시아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떠오른다. 왜 KF-21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한때 대안처럼 흘렸던 다른 전투기들은 과연 현실적인 선택지였는가? 이 질문의 중심에는 세 개의 이름이 있다. KF-21, 테자스, 그리고 카안이다. 세 기체는 모두 차세대 전투기를 표방하지만 개발 방식과 완성도, 그리고 시간표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먼저 KF-21은 이미 개발 단계를 사실상 통과한 전투기다. 수천 시간의 비행 시험을 거치며 기본적인 비행 안정성과 항전 체계의 신뢰성을 입증했고 양산 일정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KF-21이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초기형부터 단계적 개량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블록 1에서 블록 2, 나아가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완성형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지금 사도 뒤처지지 않는 전투기라는 의미다. 반면 인도가 개발한 테자스는 오랜 시간 동안 인도의 자존심으로 포장되어 왔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개발 착수부터 양산까지 수십 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완성하지 못했다. 공군이 발주한 물량조차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해외 도입국 입장에서 치명적인 불안 요소다. 더욱이 각종 시험과 해외 전시 과정에서 드러난 품질 문제는 테자스가 아직 성숙한 플랫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굳혀버렸다. 인도 내부에서는 테자스를 지속적으로 개량해 KF-21과 직접 경쟁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되었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기체 구조와 항전 체계의 기본 틀이 이미 오래전에 굳어졌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테자스는 자국 내 정치적 상징성은 클지 몰라도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전투기로 인식되고 있다. 터키의 카연 역시 인도네시아가 한때 기대를 걸었던 카드였다. 카시는 개념적으로는 매력적인 기체다. 스텔스 설계를 전면에 내세우고 5세대 전투기를 지향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정과 실체다. 현재 칸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핵심 기술과 엔진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엔진과 관련된 제약은 칸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자체 개발 엔진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외부 의존 역시 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 세 전투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KF-21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고 생산 라인이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테자스는 날고는 있지만 안정적인 양산과 신뢰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카안은 아직 날기 전 단계에서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처럼 당장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국가에게 이 차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그래서 국제 군사 매체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결론은 단순하다. KF-21은 F-35를 대체하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가격과 일정, 그리고 개량 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특히 완성되지 않은 미래형 전투기를 기다리기에는 안보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인도네시아가 느끼는 초조함 역시 여기에서 비롯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와 터키 같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는 KF-21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전투기 개발에 도전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갇혀있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개발과 양산이라는 두 관문을 동시에 넘어서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딜레마는 더욱 분명해진다. KF-21을 놓친다면 당장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미 신뢰가 흔들린 상태에서 다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비교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보면 인도네시아가 왜 점점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KF-21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각국의 계산을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는지가 분명해진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결국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KF-21을 둘러싼 불안과 초조함이 커질수록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된다. 바로 중국산 전투기 도입이라는 선택지다. 특히 제210C 전투기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은 단순한 구매 판단을 넘어 외교 노선 자체를 뒤흔드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제210C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최신 개량형 전투기다. 중국은 이 기체를 두고 가성비와 실전 성능을 동시에 갖춘 전투기라고 홍보해왔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제210C는 단기간 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법처럼 보일 수 있다. KF-21처럼 개발 일정이나 생산 순번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정치적 조건 역시 상대적으로 느슨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단은 표면적인 계산에 불과하다. 문제는 제110C 도입이 가져올 연쇄 반응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러시아산 전투기와 프랑스산 전투기를 혼용 운용해왔다. 여기에 중국산 전투기까지 추가될 경우 공군 전력은 극도로 복잡한 구조로 변한다. 기체마다 항전 체계와 정비 방식, 무장 통합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운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조종사 훈련과 정비 인력 양성 역시 중복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교적 파장이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기존 서방 파트너들과의 신뢰는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자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중국산 전투기를 병행 도입할 경우 기술 보호를 이유로 협력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 역시 중국과의 군사협력이 확대되는 국가에 대해 무기 수출과 기술 이전에서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KF-21 문제는 여기서 더욱 민감해진다. KF-21에는 미국산 핵심 장비와 항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하거나 시제기를 넘겨받기 위해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굳힌다면 KF-21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사실상 차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조차 이 앞에서는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러한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해 단기적으로는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방과의 방산 협력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항공전력과 방산산업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 과연 현명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네시아가 중국 쪽으로 기울수록 KF-21의 가치는 다른 국가들에게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KF-21은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서방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110C는 단기적 매력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전략 일관성을 해칠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KF-21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협상 재개를 시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산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흘리며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일관성이다. 어느 쪽에도 확실히 서지 못한 국가는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KF-21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점점 더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중국산 전투기로의 급격한 선회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전략적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도네시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KF-21을 둘러싼 이 경쟁은 단순한 전투기 수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것은 아시아와 중견국 공군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미래 전력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에 가깝다. KF-21은 그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과거 전투기 시장은 명확했다.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갈렸다. 미국산 최상위 전투기를 선택해 압도적인 성능을 얻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형 플랫폼을 선택해 타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KF-21의 등장은 이 구도를 흔들어 놓았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최신 항전 체계와 확장 가능한 설계, 그리고 현실적인 도입 일정까지 동시에 갖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이분법적 선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움직임은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들은 KF-21을 통해 단순히 공군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작전 개념과 초기 도입국으로서 함께 생산 순번과 협상력을 확보하고 이후 개량 과정에서도 발언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은
매우 계산된 선택이다. 이 흐름은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정반대의 교훈을 제공한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가 자동으로 안전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명확한 선택 없이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흘리는 전략이 오히려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KF-21을 붙잡기 위한 조급함과 중국산 전투기로 기우는 불안정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스스로를 가장 어려운 위치로 몰아넣고 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일관성이다. 기술과 가격, 성능 못지않게 어떤 파트너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KF-21을 선택한 국가들은 이 점에서 비교적 분명한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서방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량과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을 확보하겠다는 선택이다. KF-21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 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성능표 위에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다. 개발과 양산, 수출이 동시에 맞물리며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드문 사례이고, 그 자체로 한국 방산 산업의 신뢰도를 상징하는 결과물이다. 여러 국가들이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KF-21을 두고 줄을 서기 시작한 이유 역시 바로 이 현실성에 있다. 앞으로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고 첫 인도국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 전투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달라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경쟁은 단순한 예고편에 불과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KF-21은 이미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준에 누가 먼저 올라타느냐에 따라 각국의 공군과 방산 전략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